안녕하세요. 국어교사 김정민입니다. 볼륨을 조정해 주시고 이번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그냥 막 쓴다고 써지지 않아. 아까 도입부의 영상처럼 재료를 막 쏟아붓는다고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까 그 강아지는 여러분 졸업생이 맡기고 온 거예요. 자, 어쨌든 그냥 막 쓴다고 써지는 건 아니에요. 글쓰기의 과정.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글쓰기의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통일성의 중요성과 계획하기 단계를 배우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의 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교과서 뒤에 있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죠? 자, 글쓰기 5단계. 그냥 막 쓴다고 글이 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글쓰기 수업 시간에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날 해마다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부모님께 편지 쓰세요 라고 시켜보면 아이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쓰려고 하지만 쓸 내용이 정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끝. 그래서 한 3줄이면 끝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 생각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쓸 게 없죠. 자, 글 쓸 때는 그냥 막 쓰면 쓸 게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글 쓸 때는 제일 먼저 계획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쓸거리를 만들어야죠.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그 내용들을 순서를 정해서 조직을 하고요. 네 번째, 직접 쓰고 고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자, 글쓰기 과정으로 제목을 바꿨고요. 네, 제일 먼저 계획하기 단계 지난번에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계획하기 단계는 내가 왜 쓰느냐, 누구에게 쓰느냐, 어떤 내용을 쓸까, 어떤 종류로 쓸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고요. 이 계획에 맞게 이제 쓸 내용을 모아야 돼요. 두 번째, 내용 생성. 마치 아까 영상에서 나무 조각들과 그 기다란 나뭇가지와 천 같은 걸 서로 모아서 배치해놓고 짓기 시작하는 것처럼 무작정 지으면서 쓸 내용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뇌가 따라주질 않아요. 일단 쓸 거리들은 잔뜩 모아놓고, 물론 다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일단 많이 모아놓고 그 중에서 내용을 고르고, 그래서 그 고른 내용을 순서를 배치하는 걸 조직이라고 그래요. 내용 조직. 짜 맞춘다는 뜻이에요. 보통 개요표라고 초등학교 때도 배우셨을 텐데 처음 부분엔 어떤 내용 넣어야지, 두 번째는 어떤 내용 넣어야지, 마지막에 어떤 내용 넣어야지 이렇게 정하는 게 내용 조직입니다. 참고로 내용 조직을 하면서 통일성에 유의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조각 맞추기로, 머릿속에 그림 조각 맞추기로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글의 내용을 조금씩 한 문장씩 읽으면서 전체를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조각이 있으면 전체가 헷갈린다고 그랬죠? 네, 내용 조직에서는 통일성에 맞게 관련 있는 내용만 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성에 유의해서 역시 똑같죠? 이것도 중요하죠. 통일성에 유의해서 직접 쓰고 고치기. 마지막에 평가. 평가할 때는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주제 명료성. 명료성은 어렵지 않아요. 명확하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라는 뜻이고, 자료의 적절성, 적절하다, 바르게 들어가 있다, 엉뚱하지 않다 라는 뜻이고, 내용의 통일성. 통일성은 지난번에 배웠죠. 모든 내용이
글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조각이 되어야 된다. 모든 내용은 글의 중심 내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5가지 보통 EBS에선 4가지 하고 평가를 따로 떼놓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 이상한 강아지 인형이 있었는데 네,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자, 계획을 해요. 제일 먼저 내가 왜 짖느냐, 이유. 아, 강아지가 쉬고 싶다. 이 강아지 지쳐 보이네요. 대상,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는 몸이 긴 강아지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아, 몸에 딱 맞는 집을 지어줘야겠다. 몸에 딱 맞는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진흙으로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조립식 나무 집으로 지어야지. 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집을 짓는 게 기본이겠죠. 글을 쓸 때는 이유는 목적이라 하고, 대상은 독자라고 그러고, 무엇을 쓰느냐는 주제라고 하고, 어떻게 쓰느냐 하면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사에 입사겠죠. 독자는 누구냐면 면접관이 될 거예요. 면접관은 만만하지 않아요. 면접관은 엄격하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이겠죠. 조심스럽게 써야겠고, 주제는 면접관에게 어떤 내용을 써야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 나의 장점, 특별히 장점 중에서도 성실함이라든가 또는 능력을 얘기하면 되겠죠. 종류는 회사에 입사할 때 쓰는 글의 종류는 보통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계획하기에서는 목적, 독자, 주제, 종류 이 4가지 핵심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목적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 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 4가지 기준을 통해서 나머지를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계획하기 설명 끝났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내용 생성하기. 자,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 때부터 글이라고 하면 무슨 시나 생활문이나 이런 문학 작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서 꺼내요. 너무 괴롭죠. 다행히 어른이 될수록 머릿속에서 꺼내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꺼낸 내용들은 사실 믿을 만한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문학 작품이 아닌 다음에는 머릿속에 쓴 내용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훨씬 더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글을 쓸 때는 머릿속에 내용 꺼내느라고 힘들었던 일이 많았다면 어른이 될수록 자료를 열심히 찾아다니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글 쓰는 거. 자, 내용 생성. 일단 쓸 내용을 많이 모을수록 유리해요. 집 지어줄 때도 그렇죠. 집 지어줄 때도 자, 이렇게 재료들을 모아요. 아까 앞부분에서는 무턱대고 집을 지어주느라고 재료를 머리에 쏟아 부었었다면 이제는 열심히 일단 모아서 정리해 놓습니다. 재료를. 자, 예쁜 재료들도 모아놓고 기둥될 것들, 여기저기 쓸 것들을 모아둬요. 모으면서 쓸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아직 만들진 않습니다. 자, 일단 글에는 쓸 내용이 많아야 하고 집을 지을 땐 재료가 준비해야 하고 같은 내용이죠. 일단 무조건 풍부하게 많이 마련을 해 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만 잘 배치하면 좋은 글이 준비가 되겠죠. 자, 내용 조직. 재료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 설계도를 만들자. 그래야 좋은 집이 나오겠죠. 예쁜 집. 자, 기준을 정해놓으면
엉뚱한 낭비를 하지 않으니까요. 글을 쓸 때는 내용의 순서를 정하는 걸 내용 조직이라고 합니다. 통일성에 맞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직접 쓰고 고치기. 자, 여기서도 통일성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글 쓸 때는 직접 개요표에 맞게 쓰면 되고, 집을 짓는다면 이런 거죠. 바닥을 설계도에 따라서, 개요표에 따라서 바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재료를 설계도에 맞게 짓습니다. 설계도가 기억이 나야겠죠. 조직하기에서 했던 설계도대로 짓습니다. 자, 글의 경우에는 개요를 참고해서 통일성을 갖추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게 되겠죠. 통일성에 맞게, 개혁하게. 자, 여러분이 용돈을 올려주세요 라고 부모님께 얘기하고 싶어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목적은 용돈 인상이 되겠죠. 자, 대상 독자는 누굴까요? 네, 부모님이 됩니다. 부모님께 쓸 때는 예의 바르게 써야 되고, 친구들에게 쓰듯이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주제를 이렇게 하면 정말 용돈 올려주고 싶을지도 몰라요. 부모님한테 용돈 올려주세요 라고 100번 반복해봤자 부모님은 자리를 피하십니다. 오히려 용돈을 올려주면 더 어른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부모님이 용돈을 올려주고 싶으시겠죠. 자, 그러면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주장하는 글, 주장과 근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용돈을 올려주세요 라는 글을 쓰고 싶어서 이 4가지를 머릿속에 또 계획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내용 생성을 해야겠죠. 쓸 내용을 막 모아야 돼요. 그냥 용돈 인상이라고 하면 쓸 내용이 없는데 불구하고 주제는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용돈을 인상하면 더 어른스러워진다. 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 쓸 내용을, 재료를 모을 수 있어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막 모아요. 자, 경제교육의 관점에서 용돈이 영향이 있느냐?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부모님들한테 하는 그 영상이나 이런 강의 중에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용돈 주라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죠. 자, 용돈과 경제관념이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겠죠? 또 용돈을 받으면 책임감이 생기느냐? 또 친구들은 어떠한 사례가 있느냐? 등등등. 일단 많이 모으세요. 내용 또는 재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쓰면 용돈 올려주세요 라고 찡찡대면 부모님들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엄마 저 학원 한 과목 더 보내는 것보다 용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쓰는지 확인하시는 게 더 교육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요를 작성합니다. 내용 순서를 배치하는데 예를 들면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주의를 확 끌어야겠죠. 그러면 부모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요. 용돈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아주 힘들게 버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을 먼저 넣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중간 1에서는 친구들의 사례를 넣고 중간 2에서는 용돈으로 인해서 책임감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중간 3에서는 용돈을 통해서 경제관념이 키워져서 경제교육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은 걸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일성에 유의해서 쓰고 고치시면 아주 멋있는 중1치고 정말 어른스러운, 그래서 부모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용돈을 올려주세요 라는 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드디어 교과서. 아까 지난 시간에 중간에 끊겼었는데, 자, 72까지 하고 끊겼었죠. 72 앞부분.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획하기 단계.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정우가 글쓰기에 계획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지난번에 이거 쓰신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우는 친구들에게 독도를 알리고 싶어요. 예상 독자는 중학생. 정우의 친구들은 중학생이니까요. 주제는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자. 글의 종류는 설명하는 글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73페이지. 내용 생성하기. 쓸 내용을 모은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백과사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이 백과사전, 인터넷, 신문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많이 모은 다음에 이걸 어디다 쓸 건지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백과사전, 독도와 관련된 근대 이전의 기록을 찾았어요. 도서관, 우리 학교도 도서관 되게 좋아요. 삼국사기에 신라장군 이사부가 512년에 우상국을 복속했던 기록이 있다. 등등등등. 이전 기록. 독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왜냐면 자료를 많이 모으다 보면 어디 써먹을 건지 까먹어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메모해 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셨어요. 태풍 같은 거센 파도, 새로운 손님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화려한 색깔로 치장한 열대 어종들 등등. 자, 이건 역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독도하고 상관이 있어요. 어디 쓸까 여러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메모할 수 있겠죠. 독도에는 여러 다양한 어류들이 살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요거를 설명하는 자료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지금 73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신문기사. 국립수산과학원 찾아가는 독도 사진전에 대한 얘기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독도 사진전을 개최함을 안내하는 자료. 이렇게 일단 써놓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책이 있네요. 독도를 관계적 위치로 보면 관계적 위치로 보면 동해 중심에 있다. 위치적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메모해 놓고요. 인터넷. 독도의 구성과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써놨어요. 독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영토였음을 설명하는 자료. 독도에는 사시사철 다양한 어류들이 살기 때문에 환경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다는 독도 사진전을 개최함을 안내하는 자료. 라는 위치적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 마는 독도의 구성과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일단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이 되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글 쓰는 모든 단계에서 계획하기가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획하기의 주제가 뭐였냐면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자. 그러면 지리와 역사 가치와 상관없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가는 지리와 역사 상관이 있고, 나도 지리 역사 가치와 상관이 있고, 다는 지리 역사 가치라고 하기에는 좀 좁고, 라는 위치적 특징이니까 지리 역사 가치 중에서 지리, 마는 구성과 위치니까 또 지리 역사 가치 중에 지리. 이렇게 연관이 되네요. 자, 필요 없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72페이지에서 나왔던 주제와 상관이 없는 것. 다의 신문기사입니다. 자, 정우가 쓰던 글의 주제는 독도와 지리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자인데, 다의 자료는
독도 사진전이니까 빼버려도 된다라고 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의 내용 조직하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 조직은 순서, 개요를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정우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쓴 개요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통일성.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엉뚱한 조각이 들어가면 헷갈린다. 조각 맞추기가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땅 독도. 제목 잘 지었네요. 처음. 자,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현실. 처음은 괜찮아요. 가운데, 자, 독도의 지리, 독도의 기후, 경제적 가치. 자, 읽어보셨나요? 뭔가 맞나요? 자, 독도의 지리라는 이야기로 짜맞춰줘야 하는데 엉뚱한 조각이 들어가 있죠. 무엇인가요? 기후는 지리에 들어가요. 상관이 있어요. 경제적 가치는 여기하고는 잘 맞지 않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 위치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치는 주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버릴 건 아니에요. 자, 어디다가 넣으면 될까? 독도의 역사일까? 독도의 가치일까? 여기 가치구나.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써먹겠는데 문제는 독도의 기후 한 개밖에 없어요. 자, 내용이 너무 적죠. 내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한 개 넣어주면 좋겠어요. 독도의 지리와 상관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독도의 위치와 구성을 쓰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독도의 지리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이 독도의 역사. 조선시대까지 역사 맞죠? 일제강점기의 역사 맞죠? 다 현대 역사. 역사. 독도를 광고하는 방법은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이 내용은 독도의 역사라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나쁜 조각이에요. 얘는 삭제해버리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독도의 가치. 환경, 생태학적 가치, 위치적 가치, 경제적 가치. 자, 이 세 가지 내용이면 충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은 독도의 지리라는 내용 한 덩어리, 독도의 역사라는 내용 한 덩어리, 독도의 가치라는 내용 한 덩어리, 세 덩어리로 구성된 지리, 역사, 가치를 통해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좋은 글로 설계되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쓰고 고치기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통일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통일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하냐면 글 전체를 읽으면서 이 글 전체가 의미하는 거 무엇이다 일단 잡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독도는 직접 글을 썼는데 쓴 다음에 수정하는 거예요. 독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섬이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대. 독도 주변의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오징어 어장, 명태 어장, 그래서 낚시하기 좋아요. 이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에는 엄청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고취화된 거라서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나는데 쓸만한 자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 그리고 독도는 서쪽으로 한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과 남쪽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자,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먹을 게 풍부하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섬이다가 핵심이구나. 가치 있는 섬이다. 자, 그래서 가 전체 내용 가치, 독도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약간 거슬리는 조각이 있어요. 자, 거슬리는 조각이 무엇일까요? 다다다 읽다 보면 독도는 서쪽으로 한반도,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과 남쪽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경제적 가치와 상관이 없죠. 이건 위치잖아요. 자, 그래서 가에는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자, 그 다음 여러 단계 화성 활동이 이루어진 독도는 암석과 지형 이런 지질 구조가 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독도는 동해를 건너는 생물의 중간 서식지이자 지금까지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던 곳이다.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 자, 그래서 독도에선 희귀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독도 하늘엔 괭이, 갈매기, 노랑부리, 백로 등등등 이렇게 해서 희귀한 생물이 살아 1999년에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 통일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감을 잡으셔야 돼요. 메모를 해놔야 돼요. 정답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만 맞아도 돼요. 자, 나 전체는 환경 생태학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본능적으로 거슬리는 학생은 정말 훌륭한 학생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읽어보면 따져보면 알게 될 텐데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인가요? 부정적인 내용인가요? 이거는 부정적인 내용,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 전체와 어울리지 않아요. 머릿속을 헷갈리게 하는 하나의 조각이에요. 자, 그 다음 독도에 살았던 희귀한 생물에는 독도 강치도 있다. 독도 강치가 귀여운 바다 사자류예요. 자, 덩치가 크고 지능이 좋았던 독도 강치는 먹이가 풍부해서 독도 주변에서 수만 마리가 서식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무자비한 포획으로 멸종되었다. 지금 이제는 박제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이제 독도에는 없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뭐 얘기하고 있나요? 독도 강치가 있고 바다사자인데 서식했다, 멸종되었다, 지금 박제로밖에 볼 수 없다. 독도 강치의 멸종이구나. 독도에 살았던 강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전체적인 내용과 거슬리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독도는 위치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자, 위치적으로 가치가 높다.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배타적 경제수역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바깥쪽에 어느 지역까지는 우리나라의 해양 자원이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독도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끊기게 될 텐데 독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솟아오게 되겠죠. 자, 아이고 잘못 썼다. 자, 그래서 요 독도는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전체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이 없죠. 자, 그러면 나를 보도록 합시다. 중심 내용을 다 정리를 했죠. 가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 나는 독도의 환경 생태학적 가치, 다는 독도에 살았던 강치라는 위치적 가치. 자, 그 다음에 통일성을 깨뜨리는, 아까 문단 내에서, 단락 내에서의 통일성은 다 봤는데 이제 이 단락이 글 전체의 통일성을 깨뜨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거예요. 자, 경제적 가치, 생태학적 가치, 강치, 위치적 가치 안 어울리는 거 여러분 딱 아시죠?
글자는 비슷해요. 이거 헷갈리게 하느라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가치 사이에 강치가 숨어 있군요. 귀여운 강치가. 자, 이 내용은 문단 내에서의 통일성은 상관이 없지만 이 문단 전체가 글 전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중심 내용이 글 전체에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자, 이건 아까 다 했던 거니까 복습입니다. 다에서 다른 문단을 이동해야 할 문장을 찾고 어느 문단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말해보자. 아까 이상한 거 뭐 있다고 그랬죠? 자,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다 명태어장, 오징어어장,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위치가 나왔죠? 버릴까 해서 봤었는데 그래도 쓸 때가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라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라는 내용이 독도의 위치적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가는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이동했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죠? 자, 나 삭제해야 할 문장의 밑줄을 긋고, 자, 아까 했다시피 중심 내용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나의 중심 내용. 환경 생태학적 가치인데 쓸모없는 게 하나 있었죠. 이건 나쁜 내용이잖아요. 식물 살기 어렵다. 글 전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 자, 좋은 내용 쓰다가 갑자기 안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쓸모없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유는 나는 중심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에서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 이 내용은 나의 중심 내용인 생태학적 가치와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죠? 자, 이제 평가만 하면 끝이 납니다. 주제의 명료성, 자료의 적절성, 내용의 통일성,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느냐, 자료가 적절한 곳에 쓰였느냐,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게 되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자, 통일성 있는 글쓰기 학습이 이제 끝이 나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